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얼마 전 성범죄자가 출소 후 거주지를 옮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네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역과 술집, 음식점이 몰려있는 수원 최대 번화가입니다. 2002년부터 5년간 수원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이른바 수원 발바리로 불렸던 박병화가 지난 14일 이곳의 한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가 겁난다는 여성 거주자의 호소에 경찰관이 집까지 동행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알고 나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좀 20대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데. 실제로 성범죄자와 같은 동네에 살게 된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불안감을 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연쇄 성폭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얼마 전 출소한 성범죄자가 최근 거주지를 옮겨 논란이 된 가운데 보도 후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을 언급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에게 강간 후 살해당한 9살 피해자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 추적 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정거주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되는데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거주지 지정 여부와 기간, 거주시설 등을 결정합니다. 하루 이상의 출장, 여행 등으로 거주지를 벗어나는 경우 미리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필요할 경우 특정 시간 외출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등의 추가 조치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서울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취약계층이 무료로 사교육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한 서울론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인 서울론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사례를 보여주며 성과를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학습 관리 시스템이 빛을 발했는데요. 교육 사다리 복원을 목표로 취약계층의 일타 강사 등 학원 온라인 강의를 무료 제공하는 서울론. 사교육을 권장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출범 2년 만에 수능 응시 1000여 명 중 682명이 대학에 합격했고 서울대 등 주요 대학과 인기학과인 의학학 계열 진학자도 122명이나 나왔습니다. 대학을 안 갈 것도 염두에 둔 상태로 나왔던 건데 이게 그냥 아무 대학도 아니고 인서울대학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희망이 생기고 실제로 서울론을 통해 공부해 본 학생들의 인터뷰를 담아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고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서울론의 성과를 설명하는 보도로 통계 자료 등을 통해 구체성과 객관성을 더한 보도였는데 정작 서울론 자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보도의 가치를 위해 서울론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더하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더하기 위해 서울론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1년 8월 시작된 서울론은 사회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런 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가구의 6에서 24세는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런을 더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회원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인공지능 학습 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AI가 학습 진단 결과를 반영해 80만 개의 검증된 EBS 문항 중 개인 맞춤형 문제를 제시하고 자주 틀리는 문제는 반복해 풀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EBS 해설 강의도 동시에 제공해 개념 이해부터 돕는다고 하는데요. 학습열의가 높은 학생들의 목표 달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서울런 집중지원반도 도입합니다. 집중지원반에는 기존 1인당 1년에 5권씩 제공하던 학습 교재를 최대 30권까지 지원하고 수강 가능 교과 사이트도 1개에서 2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이 세 번째 주제는 탄소 국경세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유럽연합이 2026년 본격적인 탄소국 경세 시행을 앞두고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탄소 국경세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이 EU 자체 제품보다 많을 때 그 차이만큼 수출 기업에 비용을 부과합니다.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올해 3분기부터는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막막하기만 한데 국제를 떠나는 중소기업만 1,300여 곳, EU 수출 기업의 7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자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당장 올해 3분기부터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제출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1,300여 곳에 달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렸는데요.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에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처지를 짐작하게 했는데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책을 충분하게 소개하지 않아서 탄소 국경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완성도 있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탄소 국경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책을 살펴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 국경조정제도, 즉 CBAM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 지원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수출 규모 1억 원 이상인 355개사의 CBAM 대응 인프라 구축과 탄소 중립 경영력 신바우처, 해외 경력 인증 획득 지원을 포함해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전체 1,358개사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특화 교육 연수 과정과 관계부처 TF 설명회 그리고 헬프데스크 등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 자금 융자와 추가 보증 지원 등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 중소기업 탄소 중립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